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코너에서부턴 언론 보도에 이슈되는 요양기관 관련 뉴스의 팩트를 체크해보고 기사가 다루지 않는 진짜 문제점과 시설 측의 입장도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못이 밝혀진 시설 측을 옹호하거나 대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든지 한쪽의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건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다못해 살인과 같은 중죄를 저지른 경우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두고 그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요. 뉴스에 떠도는 온갖 기사들을 보면 표면적인 문제와 잘못만을 자극적으로 보도할 뿐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 그럴지 등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한쪽의 입장만을 다루어 자극적인 시선만 끄는 그런 뉴스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선동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요양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이요, 살인자, 노인학대범일 뿐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떠한 잘못도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고 비판할 부분과 어쩔 수 없는 제도의 현실 등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사는 편파적인 선동일 뿐입니다. 먼저 요양원 내 의료행위를 지적한 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요양원 내 불법 의료행위 횡행, 주사 놓고 콧줄 삽관까지. 자극적인 기사 좋고요. 김성우 기자님이 쓰신 거는요. 기사 제목과 내용만 보면 요양원 운영자가 참 죽일 놈입니다. 그럼 어디 팩트도 좀 살펴볼까요? 일부 요양원에서 콧줄 및 도뇨관 삽관, 링거 주사 등 의료행위를 의뢰인 없이 진행하여 사고가 빗발친다는 내용이군요. 그러한 실태를 주무부처가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분명 이런 시설들이 꽤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핵심이 빠져 있어요. 바로 왜냐는 것입니다. 왜 요양원이 병원도 아니면서 현실법상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그러한 내용을 같이 다루지 않고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원이 입소자에게 콧줄을 꽂을 필요가 있을 경우는 입소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거나 연화장애가 심하여 음식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가 기도 폐쇄 또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클 경우입니다. 병원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현실을 모르는 속편한 소리입니다. 분명히 해두지만 요양원은 콧줄을 꽂는 어르신을 모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콧줄을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경관이 들어가도록 시간을 두고 케어해야 하며 피딩백, 콧줄,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비용도 발생합니다. 피딩백은 매번 세척하고 건조하여 잘 관리해야 되며 경관식 삽입 후 역류할까봐 1시간 이상 자세도 취해놓아야 합니다. 치매가 심한 어르신은 애써 꽂은 콧줄을 잡아당기고 뽑아버리므로 그때마다 다시 처치가 곤란한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변줄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 본인이 뽑아버리다가 요도가 찢어져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기 일쑤이며 전립선 비대증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도뇨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병원으로 모셔가 처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선 병원을 예약하고 진료보러 외래진료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외래진료를 통해 콧줄을 꽂으려면 연화장애와 같은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디오 투시 영상 촬영 같은 연화장애 검사를 예약을 잡아 실시하고 진료를 보고 이미 폐렴이 발생하여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 돼서야만 해줍니다. 소변도 하루 이상 안 나오면 쇼크로 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소변이 안 나오는데 외래약 잡고 검사하고 다른 날 다시 가서 처치 잡고 이런 진행이 가능할까요? 365일 24시간 어르신을 모시는 입장에선 당장 필요한 조치들인데 이 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이 당장 되지가 않으니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마는 걸까요? 저런 거 해준다고 보호자한테 따로 의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못 받습니다. 즉 요양원도 좋아서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 케어하기 위해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요양원에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천만에요. 모든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전문 간호 인력이 필수적으로 상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수액 놓고 돈요관 삽입하고 콧줄 삽입합니다. 근데 똑같은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요양원에 근무하면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멍멍이 소리일까요? 실제 요양원에 근무 중인 간호 인력들을 대부분 약 정리하거나 혈압, 당 체크, 체온 체크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엄격히 따지면 요양원에서 혈압이나 당 체크도 모두 의료행위에 속하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더 웃긴 상황은 요양원과 계약 의사로 있는 촉탁 의사조차도 요양원에 진료를 보러 와서 아무런 의료행위도 하지 못하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만들어 놓고 탁상 행정만 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 역시 문제점만 늘어놓으면 이 기사와 다를 게 없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라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의 이유가 시설의 설립과 운영이 시장화된 탓이며 입소노인이 곧 돈이기 때문이라고 했군요. 뭘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요양원은 원래 100% 개인 사업이며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강제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완전한 자유경제 시장 원칙의 사업이었습니다. 정부가 각종 혜택과 지원을 해줄 것처럼 하여 설립을 부추겼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니 장기요양보험을 출범시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온갖 규제와 사유재산 침범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말하려면 적어도 그 문제의 속에 들어가 보고 경험이나 한번 해본 사람이 말해야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능력과 배움이 없는 자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저희 역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뉴스든 잘못이 확인된 시설 측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기사가 한쪽만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다른 쪽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필요성이 있어 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바로 실무진의 생각하는 해결책을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연화장애 환자의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하고 평가하는 작업치료사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의료 지식도 충분하고 그에 대한 주제로 석사과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직접 어르신 케어도 7년을 넘게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첫째, 요양원 내 의료 행위를 일부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촉탁 의사에게 처방받거나 주치의에게 처방받은 경우에는 요양원 내 근무 중인 간호사가 돈요관 삽입, 수액 주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촉탁 의사 역시 요양원을 회진하러 왔을 때는 필요하다 생각되는 환자에게 콧줄 삽입, 주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콧줄의 삽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콧줄을 식도가 아닌 기도로 꽂을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간호 인력이 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시행은 되고 있으나 부족한 방문 간호 시스템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는 방문 간호사를 파견할 자격을 갖춘 병원의 입소자가 진료받고 처방받을 경우 간호사가 파견 나와 콧줄과 소변줄, 수액 등을 놔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꼭 필요할 때 거의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셋째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및 간호 인력에게 이러한 전문 지식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 취득 이후 단 한 번의 보수교육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고시 같은 시험을 보고 취득하는 전문 인력도 아니고 취약한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모셔야 하는 이 중요한 업무에 보수교육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 사고가 발생하지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이 세 가지만 해결돼도 단언컨대 어르신은 더 안정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측은 불법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호자도 한결 모시기 편해지는 등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보는 정보를 기사로 전달하려면 문제 파악, 문제가 기인한 이유, 해결책에 대한 생각도 같이 기재해야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